오늘도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메이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중국 경기부양책이 발표되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전선이나 화장품주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영민한 투자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잠시 뒤에 영민한 투자에게 무엇이든 물어봐 시간이 계속되니까요. 문자나 유튜브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게 상승 마감할 수 있을지 오늘의 시장 직설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김영민의 시장 직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걱정은 모건 스탠리에게 약간 제가 조금 이제 좀 비꼬는 듯한 표현이에요. 네. 요즘에 뭐 무슨 토론에서도 비아냥거리는 말투 때문에 되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약간 좀 비아냥거리는 말투거든요. 왜냐하면 모건 스탠리 말고는 HBM, AI 반도체 시장에 대한 공급 과잉 얘기를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네. 오늘은 골드만삭스가 엔비디아 HBM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들, AI 반도체 시장에 대한 이제 또 명확한 또 의견을 좀 제시를 좀 해줬는데 삼성전자가 HBM3E 이제 시장 진입을 해가지고 뭐 풀캐파로 공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시장은 3% 이상 공급 부족이다. 저는 이 3%도 굉장히 좀 보수적인 숫자라고 보고요. 이거보다 저는 훨씬 더 좀 쇼티지가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풀캐파를 가동해서 HBM3E 이제 12단 생산하고 HBM4 시장으로도 정상적으로 진입한다라고 해도 당장 수율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D램이나 낸드는 지금 수율이 막 70%, 80% 정도 되기 때문에 10개 만들면 양품이 8개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HBM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캐파는 많이 투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양품을 만드는 건 썩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적어도 내년, 내후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공급 과잉 얘기는 너무 과도한 해석이다라는 걸 골드만삭스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거의 비슷한 얘기를 지난 주말에 일본의 노무라 증권에서도 거의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엔비디아 주가가 4% 강세 마감을 하면서 120달러에 안착을 했고 내일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또 3분기 실적 발표를 하게 될 거예요. 어쨌든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상당 부분 좀 낮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전망이 결국 또 중요할 텐데요. 앞으로에 대한 이제 전망도 좀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이제 뷰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는가. 아직 국내 반도체 기업들 여전히 좀 지지부진해요. 네. 외국인들의 이 투매, 매도세가 아직도 끝나질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합니다만 업황과 관련된 노이즈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고 금리 인하 그리고 중국에서 또 어제 대규모 경기 부양책 발표가 좀 됐잖아요. 경기 부양책이 또 나오면 또 수요가 또 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까지도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반도체 업황 좀 긍정적인 얘기들 그동안에 모건 스탠리의 어떤 리포트 이후에 좀 충격적인 이제 투자 심리 위축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타개할 수 있는 긍정적인 내용들도 분명히 좀 나오고 있다. 내일 아침에 이제 예고되어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또 하나의 또 분수령이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도체 종목들이 다시 부활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에도 퀴즈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어제 퀴즈 정답은 빈페스트였고요. 당첨자분들은 화면 하단에 자막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문제는 뭘까요? 네, 어제는 이제 베트남의 테슬라 빈페스트가 이제 정답이었고 오늘 퀴즈는 앞서 제가 잠깐 중국의 경기 부양책 어제 네. 이제 지준율을 막 0.5%포인트나 인하를 하고 대규모 이제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 그 경기 부양책에 가장 즉각적인 반응이 나온 기업이 있어요. 네. 화장품 기업인데 사실은 중국 쪽 매출 비중이 좀 높아가지고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했었는데 오늘은 오히려 이 기업이 가장 지금 세게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화장품 기업 중에 시가총액 1등 기업. 글자는 6글자. 네. 뭐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저기 이제 용산 쪽에 이제 본사 사옥이 또 으리으리하게 지어져 있죠. 그 회사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저희 생방송 화면과 함께 정답 보내주시면 또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경기 부양책 발표로 오늘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죠. 오늘도 샵 2034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영민한 투자에게 무엇이든 물어봐 출발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문자입니다. 샤페론 4,200원, 비중 25% 말씀해 주셨고요. 계속 들고 가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제 16% 급등 나와줬다가 오늘은 다시 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요즘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이 유한양행이 아니고 네. 샤페론하고
또 젠백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다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인데 이런 중소형주들이 어마어마하게 급등세가 나오다 보니까 이걸 지금 단기적으로 좀 따라붙어 볼까 혹은 오래전부터 물려 있다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걸로 이제 보이는데 샤페론 뭐 오늘 사연을 주신 분께서는 4,200원에 이제 매수가 되신 것 같으니 조금 수익 중이긴 한데 아쉽게 이제 어제 꼬리가 조금 달리면서 오늘 좀 숨고르기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시세가 끝났다라고 볼 수 없는 게 샤페론은 지금 두 가지 모멘텀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아토피 치료제 개발에 대한 이제 기대감과 또 이번 주에는 또 탈모와 관련된 이제 그런 이제 치료제 기대감까지 반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아직까지 추세는 강력하게 좀 살아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 5,400~500원 정도까지도 저는 상방이 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제가 방금 전에 이제 젠백스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젠백스는 지금 단일가 거래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막 20%씩 급등을 하고 있고요. 일주일 만에 지금 뭐 120%씩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신약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 신약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되면 이렇게 지금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샤페론은 아직 시세가 조금 남아있을 수는 있겠다. 다만 매수 가격이 아주 뭐 저점에서 사신 건 아니기 때문에 매수하신 4,200원 정도를 이제 말 그대로 본절 가격, 요 가격 다시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아쉽지만 그냥 본전에 판다 이런 생각으로 4,200원은 딱 5일선이 지지돼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4,200원은 지지 라인으로 좀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4,200원 지지 라인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자인데요. 포스코 퓨처엠 38만 4천 원 비중 30% 말씀해 주셨고요.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꽤 고점에 물리신 것 같은데 지금 추가 매수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딱 제 머릿속에 남는 건 비중이 30%. 네. 제가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해요. 한 종목 비중을 막 30%, 40% 이렇게 사는 건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할 때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비중을 추가하지 마시고 어제 에코프로 BM 제가 진단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양극재 종목들까지도 좀 살아나고 있다. 결국 수요 회복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얼마나 이제 강하게 반영될 수 있는지가 2차 전지 종목들의 주가 방향성을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환경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지금 뭐 해리스 후보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고 또 친환경 섹터 수급 시민도 좀 살아나고 있고 또 많이 빠진 낙폭 가대 종목에 대한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뭐 포스코 퓨처엠은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일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28만 원, 뭐 중기관점으로는 31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릴 텐데 30% 비중 많으니까 추가 매수하는 건 조금 이제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다음 문자인데요. 삼성생명 10만 원 비중 5% 말씀해 주셨습니다. 밸류업 지수 편입에도 왜 하락일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밸류업 지수 편입이 불발되면서 지수가 이렇게 빠지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정말 좀 충격적인 게 이게 오늘 금융주들이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굉장히 좀 크게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밸류업 지수가 어제 이제 100개 종목이 공개가 됐는데 뭐 편입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편입된 기업들이 오히려 더 빠지고 있으니까 이게 말 그대로 코리아 세론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밸류업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주주 친화 정책과 관련된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외국계 창구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매수를 좀 했었는데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변동성이 조금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삼성생명 이제 10만 원이면 딱 지금 아마 밸류업 발표한다라는 그 모멘텀을 보시고 한 번 더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고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 손절가는 9만 원 한번 잡아보고요. 저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실 금융주를 좀 투자하는 걸 그렇게 썩 좋게 생각하진 않아요. 이제 은행주들 주가가 만약에 조금 더 빠지면 배당과 관련된 이제 이슈도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 좀 해보셔도 됩니다만 사실 뭐 추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장 분위기가 아주 안 좋다면 몰라도 2차 전지 종목도 막 살아나고 있고 반도체도 꿈틀꿈틀 되고 있고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뭐 여전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많다는 측면에서는 금융주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좀 다른 대안을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의견도 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대안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유튜브 댓글인데요. 붉은 드래곤님 이스페타시스 4만 원 5% 말씀해 주셨고요. 종목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까요? 이스페타시스가 오늘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상승하는 것 때문에 약간 지금 갭상승 출발에 4만 원을 좀 넘어가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또 음봉전환되면서 약간 좀 누르는데요. 엔비디아는 뭐 다른 종목들보다는 그래도 추세 회복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엔비디아 주가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엔비디아는 지금 이미 $120 회복했고 내일 또 마이크론 실적
실적 발표하는 과정에서 뭐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또 HBM 시장 이런 것들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고 AI 가속기 쪽 매출은 충분히 이제 견조하게 좀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위기예요, 분위기. 결국 반도체 업종은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안 좋은 얘기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선뜻 손이 안 나가는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그 분위기가 가장 이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반전이 되기 시작하면 뭐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들은 1순위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뭐 4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뭐 5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기 관점으로 좀 느긋하게 한 5만 원 정도 목표가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5만 원 이상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까지인데요. 내일도 계속되니까요. 문자나 유튜브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이전 종목들 수익을 체크해봐야겠죠. 먼저 첫 번째로 어제 편입했던 GST가 16% 수익 중에 있습니다. 네. 하루 만에 10% 넘게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목표가를 어제 너무 작게 잡았나 봐요. 네. 오늘 하루 만에 바로 목표가 터치를 하면서 지금 16% 수익 중인데 이런 걸 보면 이제 반도체 종목들 투자 심리가 조금 살아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은 이런 모멘텀이 나와도 주가가 절대 안 움직였거든요. 불과 1, 2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못 움직였었는데 어제 제가 엔비디아 이제 액침 냉각 채택률이 내년에 20% 넘어갈 거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KN솔이라든지 GST 이런 종목들 좀 주목해 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어저께 GST 공략 포인트를 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반도체 소부장 종목 중에서는 가장 세게 올라간 종목이에요. 장중에 15% 정도 급반등이 좀 나오면서 18,000원 딱 직전 고점에서 매물 저항이 좀 걸리긴 했습니다만 추세가 확실하게 좀 살아나고 있거든요. 엔비디아 주가 살아나면 뭐 엔비디아 향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이 좋아지는 건 뭐 너무 당연한 논리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GST도 주가가 이제 반등을 하고 있다. 그리고 GST는 꼭 액침 냉각 이슈뿐만 아니라 칠러 스크러버 결국이 또 미세 공정과 관련되어 있는 핵심 장비들의 매출이 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디램, 레거시 디램 쪽에 수요 둔화 우려 그건 분명히 이제 악재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주가에 다 그런 악재성 이슈가 가격 반영이 다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HBM이라든지 인공지능 반도체 쪽 그리고 엔비디아 쪽 수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반등의 모멘텀이 충분히 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오늘 뭐 시원하게 터치를 했고요. 2차 목표가는 19,000원 정도 제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거래가 오늘 워낙 또 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한번 열어놓고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GST 2차 목표가 19,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종목인데요. 9월 6일에 편입했던 리가켄바이오가 24% 수익 중에 있습니다. 최근 바이오 종목들이 좀 쉬어가고 있는데 네.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에 바이오 종목들이 쉬는 이유는 바이오 종목들이 뭘 잘못해서 쉬는 게 아니라 네. 2차 전지나 반도체나 정말 수개월 동안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이제 좀 살아나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 종목은 말 그대로 좀 쉬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리가켄 바이오를 굳이 이제 리뷰를 해드린 이유는 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세가 전혀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뭐 유한양행, 리가캠 이런 대장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들은 여전히 견조한 추세가 움직이고 있고 중소형주들이나 2등주, 3등주들은 좀 오락가락하면서 이제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5일선과 21선 추세가 지지가 좀 되는 상황에서 단기 눌림목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내가 당장 오늘 사서 내일 수익 실현해야지 이런 관점이 아니라면 일주일 정도 이제 숨고르기 하고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쉬어가면 다음 주에 또 다시 움직이겠구나. 어차피 업종별로 지금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올라갈 수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이번 주 이제 조정을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약바이오 업종 추세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 대장주들 흐름을 좀 보시면서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리가켄바이오 리뷰를 간단하게 좀 해드렸습니다. 네, 리가켄바이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원샷 스페셜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은 중국 관련 수혜주를 좀 눈여겨봐야 될지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일단 뭐 사실 중국 수혜주 뭐 금리 인하도 마찬가지고 중국의 경기 부양도 마찬가지고 수혜가 아닌 업종이 거의 없다 싶을 정도로 저는 증시 전체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전기차 관련된 이제 수혜주 하나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11만 800원 현재가로 대주전자재료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 아무래도 이제 수요 진작이 포함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수요가 살아난다라고 하면 전기차나 자동차의 수요도 이제 회복될 수 있는 거거든요. 당장 10월 초에 10월 2일 날 테슬라가 3분기 이제 차량 인도량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요게 이제 2분기 때보다 수요가 어느 정도 좀 회복이 좀 되고 특히나 또 중국 시장
부양책이 이제 발표된 중국 시장에서 인도량이 좀 선방을 한다라고 하면 테슬라 주가도 이제 10월 10일 날 로보택시 또 출시를 앞두고 발표를 앞두고 뭔가 조금 더 이제 강한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2차 전지 쪽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은 아무리 리켈 가격, 리튬 가격 이런 원자재 가격 공급 조절을 통해서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수요 회복 시그널이 나와야 업황의 이제 침체 캐즘을 극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이제 이슈가 결국 경기 금리 인하 그리고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대주전자재는 실리콘 음극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실리콘 음극재를 지금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리콘 음극재가 탑재된 배터리를 채택하는 차량의 라인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올해 9개까지 지금 늘어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가장 좀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저는 이제 2차 전지가 결국은 자동차 시장의 점유율이 언젠가는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가 많아질 거라고 보고 그런 기술 트렌드의 방향성에 맞는 기업들은 결국은 또 주가는 올라간다라고 보거든요. 실리콘 음극재를 이제 많이 채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3만 개 배터리 이제 한계를 이제 극복하는 거예요. 배터리 발화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에너지 효율 그리고 충전과 관련된 이슈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기술 발전이 결국 실리콘 음극재와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주전자에는 실적도 빠르게 이제 호전이 될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이제 기술 트렌드에도 가장 좀 부합하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양극재 종목 다음으로 우리가 또 가장 좀 주목해야 되는 기업이 바로 대주전자 재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13만 원 정도 말씀드릴게요. 전고점이 8월 달에 이제 반등 들어왔다 딱 13만 원이거든요. 요 자리까지는 일단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공략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9만 5천 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주전자재료 목표가 13만 원, 손절가 9만 5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반도체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 반도체도 그야말로 경기 민감주잖아요. 네네. 반도체야말로 금리 인하라든지 또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도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너무 지금 갖다 붙이는 것 같긴 합니다만 사실 이런 논리로 보면 수혜가 아닌 업종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소재 종목을 오늘 오랜만에 하나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12,600원에 DNF라고 하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전제를 좀 깔아놓는 게 제가 아까 분명히 D램 레거시 D램의 수요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지금 호전되지 않고 있다는 거 분명히 이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재고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악재예요. 그러면 결국 수요가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출하량 자체도 둔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재 기업들은 당연히 악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가라는 건 항상 미래의 호재와 악재를 항상 선반영하잖아요. DNF도 여러분들 주가 차트 보시면 6개월 내내 지금 빠지고만 있거든요. 주가 계속 우양하면서 3월 달에 25,000원대 고점 찍고 나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모든 악재들이 이제 다 반영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가가 많이 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낙폭 과대 구간에서 이제 악재는 다 반영됐고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해보자. DNF는 반도체 소재 중에서도 하이케이 전구체를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소재도 양극재 전구체 만드는 기업들 있죠. 에코프로 머티, 그다음에 에코앤드림 이런 기업들이 다른 소재 기업들보다 훨씬 강하게 움직이죠. DNF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반도체 수준이 가장 핵심적인 이제 양극재 반도체 전구체, 하이케이 전구체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소재 기업들 중에서는 그래도 이익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좀 되면 가장 빨리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이고 반도체 공정의 이제 미세화, D램도 이제 계속 낸드처럼 쌓아 올리잖아요. HBM이 결국에는 8단, 12단 계속 쌓아 올리는 구조거든요. D램도 이제 계속 미세 공정이 발전을 하고 적층 구조가 이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이케이 전구체에 대한 이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D램 미세 공정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소재 수혜 종목 중에 하나가 DN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는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낙폭과대 종목을 하나씩 좀 들어올리는 그런 흐름이 가장 핵심적인 이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반도체 소재 종목 중에서는 DNF가 이제 그런 식의 낙폭과대 구간을 이제 벗어나는 시도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1,5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 주가가 빠지다가 다시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DNF까지 잘 들어봤는데요. 오늘 밸류업이나 중국 수혜주를 중심으로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 대응 전략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도 다뤄드릴 이슈가 워낙 많아요. 코리아 밸류업을 포함해서 중국 경기 부양책 중요한 이슈들 좀 진단해드리면서 접근해야 될 종목들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장 끝나고 무료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에서도 많은 소통 부탁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투자의 눈 시간에서도 매수해는 종목들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